당신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불안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승진했는데 두렵고, 사랑받는데 도망치고 싶고, 행복한 순간에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칼 융은 말했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의식이 닿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요. 그곳에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상처와 두려움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행복해도 불안한 이유는 바로 이 무의식 속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안나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38살,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죠.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행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어렸을 때 갑자기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웃고 있던 아버지가 다음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복과 상실이 하나로 엮인 깊은 트라우마예요. 당신도 그런가요? 좋은 일이 생기면 무언가 나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우리 내면의 어두운 부분,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상처들이죠.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억압하면 할수록 더 강해져서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행복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는 목소리. 그것이 바로 그림자의 목소리예요. 당신은 어린 시절 무슨 일을 겪었나요? 어쩌면 사랑받지 못했거나 갑자기 버려졌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하나의 신념을 만들어냈어요. 행복은 위험하다. 사랑은 고통으로 끝난다. 좋은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것은 생존 본능이에요.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죠. 숲속에 다친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덫에 걸렸던 동물은 그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아요. 안전한 길이라도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도 똑같아요. 한번 깊이 상처받으면 행복한 길조차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나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신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문자를 늦게 보내면 이별을 준비하는지, 왜 승진 소식을 듣고 사표를 쓰고 싶은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천천히 그녀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행복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요. 먼저 떠나면 버림받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잃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논리예요. 당신도 이렇게 살고 있나요? 행복한 순간에도 출구를 찾고, 웃으면서도 이별을 준비하고, 사랑받으면서도 벽을 쌓고 있나요? 융은 말했어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우연이라 부를 것이라고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의 무의식이 그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언제나 버림받을 것이라 믿는다면 당신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행동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떠나겠죠. 당신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것을 융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봤어요.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안나는 자신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일부러 싸움을 걸었어요. 상대방의 작은 실수를 크게 만들고 의심하고 시험했죠.
그녀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동시에 사랑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익숙했거든요. 고통은 낯설지 않았어요. 행복이 낯설었죠. 당신은 어떤가요? 고통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나요? 평화로운 순간에 불편함을 느끼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 그림자와 마주하는 여정이에요. 당신이 외면했던 상처, 부인했던 아픔, 숨겼던 두려움을 하나씩 꺼내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이것만이 진정한 치유의 길이에요. 안나는 상담 중에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녀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행복을 거부한 이유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걸요. 아빠는 떠났는데 나만 행복해도 되나? 나는 살아있는데 아빠는 없는데 웃어도 되나? 이것이 그녀를 평생 괴롭혀온 질문이었어요. 당신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나요? 당신을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 같은 건 말이에요.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깊은 무의식의 층이 있다고요. 그곳에는 인류가 겪어온 모든 상처와 두려움이 새겨져 있어요. 버림받음의 공포, 죽음의 불안, 사랑의 상실. 이것들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두려움이에요.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느껴온 감정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고통은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안나는 천천히 변화했어요. 그녀는 행복한 순간에 숨을 멈추고 그 감정을 느끼는 연습을 했어요. 도망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머물렀어요. 처음엔 몇 초밖에 못 버텼어요. 행복은 너무 낯설고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 순간은 진짜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행복해도 괜찮아. 이것이 제 프로그래밍이에요. 당신의 무의식에 새로운 신념을 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굳어진 패턴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한순간씩, 한 호흡씩 말이에요. 융은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죠. 당신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함께 변해요. 안나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그녀를 시험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이것은 마법이 아니에요. 당신의 에너지가 바뀐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해요. 당신은 지금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나요? 사랑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신뢰인가요? 의심인가요?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융기 말한 사회적 가면이죠. 우리는 모두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이 있어요. 강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지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페르소나가 더욱 단단해요. 그들의 가면은 방어벽이 되었거든요. 안나도 그랬어요. 그녀는 늘 웃었고 긍정적이었고 강해 보였어요. 아무도 그녀의 내면을 볼 수 없었죠. 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진짜 자신을 숨길수록 진정한 연결은 불가능해지니까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있나요? 진짜 당신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조차 진짜 당신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치유는 가면을 벗는 과정이에요. 하나씩 천천히 안전한 공간에서 말이에요. 안나는 상담색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혼란스러운지를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상담사는 그녀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이 생겼어요. 이것이 취약함의 힘이에요. 당신이 약함을 드러낼 때 진정한 강함이 시작돼요. 가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잎을 떨어뜨려요. 그것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봄의 새 잎이 돋아나려면 가을의 옛 잎을 놓아야 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옛 상처를 놓아야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하지만 놓는다는 것이 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통합하는 거예요. 융의 개성화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에요. 당신의 빛과 그림자, 기쁨과 슬픔, 강함과 약함을 모두 받아들이는 거죠. 안나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그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그녀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여전히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이 그녀를 삼키지 않아요. 그녀는 슬픔과 함께 춤출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의 고통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적이 아니라 스승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신경과학도 이것을 뒷받침해요.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있어요.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오래된 신경 경로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이 당신의 뇌를 만들어요. 두려움을 반복하면 두려움이 강해져요. 사랑을 반복하면 사랑이 강해져요.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안나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말했어요. 나는 안전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오늘 좋은 일이 생겨도 괜찮아. 처음엔 거짓말 같았어요. 그녀의 내면이 반발했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것이 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확언이라고 해요. 하지만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림자와 마주한 후의 확언이에요. 상처를 인정한 후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영웅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생존을 넘어서야 해요. 진정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안나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여전히 가끔 불안이 찾아와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아요. 그 불안은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오래된 상처의 메아리일 뿐이에요. 그녀는 그 목소리에게 감사하며 말해요.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나는 안전해.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요.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손을 느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정이에요.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도망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어요. 당신에게는 힘이 있어요. 당신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에요. 미래의 창조자예요. 융은 말했어요.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요. 당신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당신의 트라우마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과 함께 앉아보세요. 서두르지 말고요.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어요. 안나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고 두려워하고 치유되기를 원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있어요.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비의 변태를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는 고치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려와요. 형체도 없는 액체가 돼요. 그 과정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지만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 없어요. 당신도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당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과정을 믿으세요. 당신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어요. 당신은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더 진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볼 거예요. 그때 깨달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필요했다는 걸요.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모든 밤이요. 그것들이 당신을 만들었어요. 지금의 아름다운 당신을요. 행복해도 불안한 것은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깊이 느끼고 진지하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라요.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 감정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요. 외면하지 말고요. 안아주세요. 당신의 내면 아이를 안아주세요. 그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이제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너를 지켜줄게. 당신은 이제 어른이에요. 과거의 당신을 보호할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사용하세요.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그리고 결국 당신은 도착할 거예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열린 가슴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은 당신을 준비시켰어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준비를요. 이제 받아들일 시간이에요. 당신의 여정은 아름다워요.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앞으로도 잘 해낼 거예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행복해도 괜찮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듣고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걷고 있어요. 이 여정 위에서, 치유의 길 위에서요. 당신을 응원해요. 진심으로요. 리트라이 앤 큐이가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이유. 칼 융의 그림자 투사 이론. 당신은 누군가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떠나면 세상이 끝날 것 같고, 그 사람만 보면 살아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사랑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정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그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될 테니까요. 칼 융은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강렬한 감정의 대부분은 투사라고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35살. 그녀는 민호라는 남자를 만났죠. 첫눈에 반했어요. 그의 목소리, 눈빛, 존재 자체가 그녀를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를 만나기 전에는 뭔가 항상 부족했는데 그를 만난 후로는 채워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이게 운명적 사랑이구나. 하지만 몇 달 후 그녀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늦게 답장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가 다른 사람을 보면 질투가 미칠 것 같았어요. 그가 없는 시간은 의미가 없었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독이에요. 당신도 그런가요? 누군가에게 당신의 전부를 걸고 있나요? 그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나요? 융은 이것을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투사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내면에는 반대성의 원형이 있어요. 남성에게는 내면의 여성성 아니마가, 여성에게는 내면의 남성성 아니무스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 내면의 이 원형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일부를 그 사람에게 투사하니까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을 끌었나요? 강함? 부드러움? 자유로움? 확신? 그것은 당신 안에 없는 것이에요. 당신이 갈망하지만 억압해온 것이에요. 지혜는 민호에게서 힘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감 있고 결단력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가 평생 원했던 것들이죠. 어렸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약했어요. 늘 주저하고 결정을 미루고 어머니의 눈치를 봤죠. 지혜는 자라면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해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강한 여자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힘을 억압했어요. 그리고 민호에게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투사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지만 인정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에요. 당신은 이미 완전해요. 단지 자신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을 뿐이에요. 물에 비친 달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물속의 달을 잡으려고 손을 뻗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잡을 수 없죠. 왜냐하면 진짜 달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어요. 당신이 위를 올려다 봐야 해요. 밖이 아니라 안을요. 지혜와 민호의 관계는 점점 악화됐어요. 그녀가 더 매달릴수록 그는 더 멀어졌어요. 그녀의 사랑은 무거웠어요. 그는 그녀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그는 말했어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그녀를 무너뜨렸어요. 그녀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사랑한 건 민호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환상이었다는 것을요. 진짜 민호는 그녀가 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나요? 융은 말했어요. 투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개성화의 핵심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 자신의 일부를 다시 자기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환상을 깨는 일이니까요. 지혜는 상담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항했죠. 상담사가 말했어요. 당신이 민호에게서 본 힘은
사실 당신의 힘이에요. 그녀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요. 나는 약해요. 그가 강한 거예요. 하지만 상담사는 계속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의 강함을 알아봤나요? 약한 사람은 강함을 알아볼 수 없어요. 당신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금이 가게 했어요. 어쩌면 진짜 그럴지도 몰라. 어쩌면 내 안에 힘이 있을지도 몰라. 그림자를 이야기해야 해요. 융기 말한 우리 내면의 어두운 부분이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이에요. 강함, 분노, 욕망, 야망. 사회는 특히 여성에게 이런 것들을 억압하라고 가르쳐 거요. 부드러워야 해요. 순종적이어야 해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힘을 그림자에 가둬요. 그리고 강한 남성에게 끌려요. 그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런가요? 당신이 억압한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그림자에는 무엇이 숨어 있나요? 지혜는 천천히 자신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을 돌아봤죠.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말했어요. 착한 여자아이는 조용해야 해. 그녀가 놀이터에서 싸웠을 때 아버지는 실망했어요. 여자아이가 왜 그래? 그녀가 반장에 출마하고 싶다고 했을 때 선생님은 웃었어요. 남자애들이 더 적합해. 이 모든 순간들이 그녀에게 가르쳤어요. 강한 것은 나쁜 거야. 힘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힘을 깊이 묻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 표현됐을 뿐이죠. 민회에 대한 집착으로요. 의존은 억압된 힘의 왜곡된 표현이에요. 당신이 자신의 힘을 인정하지 못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힘에 기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없이는 못 산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강해요. 단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겨울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잎도 없고 꽃도 없고 벌거벗은 것 같아요. 약해 보이죠. 하지만 그 나무는 폭풍을 견뎌요. 눈보라 속에서도 서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뿌리에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깊은 곳에 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힘은 보이지 않을 뿐 이미 거기 있어요. 지혜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어요. 민호 없이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에게 연락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첫날은 지옥 같았어요. 불안이 그녀를 집어삼켰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버텼어요. 둘째 날은 조금 나았어요. 셋째 날도요.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없이도 세상은 계속된다는 걸요. 그녀도 계속된다는 걸요. 이것이 투사를 거두어들이는 첫 단계예요. 분리예요. 당신과 그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와 당신의 존재가 다르다는 것을요. 쉽지 않아요. 정말 무섭죠. 왜냐하면 우리는 융합을 사랑으로 착각하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분리에서 시작해요. 두 개의 완전한 존재가 선택으로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에게 매달리는 것은 집착이에요.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것은 사랑인가요? 집착인가요? 선택인가요? 필요인가요?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라고 했어요. 남성은 자신의 내면 여성성을 인정하고 여성은 자신의 내면 남성성을 인정하라고요. 지혜에게 그것은 자신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떨렸지만 했어요. 친구가 부당한 부탁을 했을 때 거절했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나구나. 이것이 통합이에요.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억압했던 부분을 자기 삶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민호와의 관계도 변했어요. 지혜가 변하니까 관계의 역학이 바뀐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구원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불안했고, 때로는 약했고, 자신의 문제가 있었어요. 투사가 거치니까 진짜 그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진짜 그를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환상의 그를 절망적으로 필요로 할 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에요. 필요가 아니라 선택, 결핍이 아니라 충만, 공포가 아니라 자유. 당신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당신 자신과 사랑에 빠져야 해요. 공의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과 엉켜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이 슬프면 당신도 슬퍼요. 그 사람이 화나면 당신도 불안해요. 그 사람의 기분이 당신의 기분을 결정해요. 이것은 건강한 공감이 아니에요. 경계의 상실이에요. 지혜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민호가 힘든 날을 보내면 그녀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기분을 책임지려 했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니까요.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 없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에요. 당신과 그 사람을 각자의 온전한 존재로 존중하는 거예요. 지혜는 천천히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화났을 때 그녀는 말했어요. 나는 네 감정을 존중해. 하지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처음엔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았어요. 이것이 둘 다를 위한 거라는 걸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어요. 관계가 더 건강해진 거예요. 당신의 관계에 경계가 있나요? 아니면 당신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나요? 깊게 들여다보세요. 융의 개성화는 바로 이것이에요. 당신만의 고유한 자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장이 아니라요.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당신이 온전해야 진정한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반쪽이 반쪽을 만나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결핍이 생길 뿐이에요. 하지만 온전함이 온전함을 만나면 마법이 일어나요. 지혜는 몇 달의 작업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민호와 헤어지기로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그를 사랑했어요. 진짜로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둘에게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별은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어요. 성장통이었어요. 그녀는 혼자 있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으로요. 두려웠지만 했어요. 혼자 영화를 봤어요.
혼자 여행을 갔어요. 혼자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진짜 자신을요. 누군가의 반사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를요. 이것이 투사를 거두어들인 결과예요. 당신은 당신 자신이 돼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 살지 않아요. 직접 살아요. 1년 후 지혜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준이라는 남자였죠.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는 그에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를 이상화하지 않았어요. 그의 결점도 봤어요. 그리고 선택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그것은 평온했어요. 민호와의 관계처럼 격렬하지 않았죠. 드라마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깊었어요. 진짜였어요. 성숙한 사랑은 조용해요.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격정적인 집착은 시끄러워요. 혼란스러워요. 당신의 관계는 어떤가요? 폭풍 같나요? 아니면 깊은 바다 같나요? 융은 말했어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 것은 운명이 되고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자유가 된다고요. 지혜는 자유를 선택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환상을 놓는 용기. 혼자서는 용기.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 당신에게 그 용기가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힘을 되찾을 건가요? 쉬운 길은 의존이에요. 어려운 길은 독립이에요. 하지만 어려운 길만이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져요.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 땅 속에서 혼자 싹을 틔워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무가 될 수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어요. 지혜는 지금 행복해요. 준과의 관계도 좋고 혼자 있을 때도 좋아요.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 없이는 못 산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녀는 완전해요. 혼자서도요. 그리고 그 완전함에서 사랑을 나눠요. 이것이 건강한 사랑이에요. 당신도 그곳에 도달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한 걸음씩, 하루씩 당신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어요. 힘, 사랑, 완전함 모두요. 그것들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당신이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당신 자신에게로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여정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존에서 독립으로, 투사에서 통합으로, 집착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당신도 그들 중 하나여요. 그리고 당신은 잘 해낼 거예요. 깊게 숨 쉬세요. 당신의 힘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이미 거기 있어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혼자서도 완전해. 나는 내 안의 힘을 되찾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듣고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랑을요. 당신을 응원해요. 진심으로요.